궁금한 법을 물어보는 법. 정유씨TV 성변 한쌤입니다. 상속에 대해서 사실 또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가 받을 돈은 없지만 받을 빚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받을 빚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뭐. 근데 이런 경우에 빚도 상속을 저는 받는다. 저는 알기로는 상속 포기 같은 게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게 상속이 이제 현실화되진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빚이 있고 지금 신용불량이 됐는데 혹시 이게 우리 자식한테까지 가나요?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 좀 계시거든요. 맞아. 네. 걱정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채권 추심업체 이런 데서 아들 일하는 사무실 가가지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그래가지고 막 빚받으러 왔다 막 이제 이런 것도 경우도 이제 아직도 조금은 있고 하다 보니 부모의 빚도 상속을 받는. 상속이라는 거는 첫 번째로 포기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상속을 받는다는 거는 부모님한테 이제 가장 흔한 예로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자식이 물려받는다라는 게 가장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이 재산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돈으로 진짜 남아있거나 뭐 건물이 있거나 막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썼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그 빚 채무도 사실은 재산이에요. 그래서 그쵸. 상속을 받는다고 하면은 적극적인 그런 재산과 소극적인 채무까지 몽땅 다 상속을 받는 게 개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원래대로 하자면 상속은 포기가 가능해서 이 물건도 안 받고 재산도 안 받고 채무도 안 받고 하는 게 가능해요. 네. 그러면은 자 나는 상속을 포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이 1,000만 원인데 알고 보니 빚이 1억이 있어요. 그러면 나 그냥 상속 포기할래요. 받지도 않고 갚지도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실은 끝나요. 지금 끝나는데 자 지금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치.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기 이제 끝나면 빚을 준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자 내가 만약에 상속 포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가요 상속이. 진짜. 그래서 자 이렇게 볼게요. 아까 이제 저번에 1순위가 직계 비속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존속.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80이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 분한테는 자식이 직계 비속이 1번이 있고 손자도 직계 비속이거든요. 1단계, 2단계 순위만 내려가지. 자, 직계 비속은 있고 이분은 직계 존속은 없으세요. 그러면 직계 존속은 없으니까 이제 상속은 상관없고 자, 1번 자식인 직계 비속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직계 비속이 딱 보니까 빚이 많아. 그래서 저 안 받을 거예요. 라고 해서 상속 포기를 하면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순위인 직계 비속한테 상속이 내려가요. 그럼 결국은 손자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거부권 없어요? 그렇죠. 얘가 거부를 하잖아요. 그럼 직계 비속이 거부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직계 비속 다음에 직계 존속 없으니까 그 옆에 형제.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형제들한테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잘 모르고 아버지가 빚이 있으니까 이제 상속 포기를 하면 되겠지 해가지고 나하고 우리 자식은 상속 포기를 딱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참 후에 이 이제 돈을 빌려줬던 이 사람들이 형제를 찾아내가지고 형제부들한테 이제 가는 거예요. 빚을 갚더라고. 이게 그러면 어떤 식의 문제가 되냐면은 가족 간의 불화가 되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또 연락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상속 포기할 기회를 놓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보완하는 게 뭐냐면 상속 한정 승인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네, 한정 승인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승인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아버지가 재산은 1,000만 원, 빚은 1억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걸 다 인정하고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단순 승인. 한정 승인이라는 거는 재산이 1,000만 원, 빚이 1억이 있는데 재산 1,000만 원 있는 한도에서만 빚을 갚고 끝내겠습니다가 한정 승인이에요. 그럼 나머지 빚은 한가만 해줘요? 그러니까 9,000만 원 어차피 못 갚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빚은 자식이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원래 이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 배에서 이게 다 끝나야 되는데 이게 상속이 되는 거다 보니 그러면은 아버지가 진 빚을 자식들이 계속 갚아야 된다는 것도 사실 내 책임이 아니니까 그거는 끊어줘야 되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빚을 안 갚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고 왜냐면 재산이 1,000만 원이 있는데 이 범위만큼은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그러면
빚을 그걸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만은 만큼까지는 갖고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포기하겠다. 그 이거예요. 빚을 준 사람들은 어떻게 못 받는 거죠. 그건 네. 못 받는 거예요. 네, 땡이에요. 나는 뭘 할 수 있어? 만약에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야. 음. 내 돈을 빌려준 사람인데 한정 승인을 해서 없어졌어. 음. 난 뭘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못해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왜냐면 이 돈을 빌려줄 때는 내가 이 사람만 보고 빌려준 거지. 갚는다고 하니까 빌려준 거지.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 사람만 갚는다고 했지. 내가 자식한테까지 끌고 와가지고 자식한테 갚게 하겠다고 약속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연대보증을 세우죠. 요새 연대보증제도 없어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는 꼭 아예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뭐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 대표자가 보증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아직 남아있긴 한데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이거는 못 갚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자식이 그걸 다 갚아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1,000만 원이라도 재산이 있으면 이거는 최소한 갚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보통 어떤 식으로 하면 형제나 이제 그 자식이 4명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1명, 2명, 3명은 포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포기를 하면 나머지 1명이 몽땅 다 상속을 하죠. 근데 이 상속을 하는 사람이 한정 승인을 하면 일단 아버지의 재산이건 빚이건 일단 내가 다 상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4명을 제외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질 않아요. 일단 상속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상속을 받았는데 그러면 아버지 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빚을 갚겠습니다. 라고 해서 법원에서 한정 승인 결정을 받으면 공고를 올려요. 한정 승인 결정을 받으려면은 아버지 예금 통장도 찾아보고 보험 등록도 있나 찾아보고 부동산도 찾아보고 다 찾아보고 또 갚을 것도 그 상속재산 조회라는 게 있어요. 그럼 보면은 어디에 무슨 얼마 빚이 있고 뭐가 다 뜨거든요. 아 진짜? 그걸 띄워서 개인 간의 돈을 빌려주는 네, 개인 간에 있는 차용증까지는 안 뜨는데 그래도 누군가가 너네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차용증 갖고 와서 다 이거 갚아야 되라고 얘기할 거잖아요. 그럼 그것까지 다 재산 목록 리스트를 다 적어서 법원에 제출을 해서 우리가 이 근거 자료들을 봐서 계산을 해봤더니 아버지 재산은 이만큼이 나왔고 빚은 이만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재산 물려받은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해서 한정승인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면 이걸 신문에 공고를 해요. 우린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이상은 못 갚고 만약에 이 범위 내에서 돈을 받아가실 분들이 있으면 받아가세요. 라는 취지의 공고를 해서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느 신문에 나와? 아무 신문에나 해도 돼요. 하나하나 네, 그러니까 일간지 어디 아무데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아주경제신문이라든지 그러니까 무슨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렇게 큰 신문 좀 비싸서 또 조금 작은 신문들, 지역 신문들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요만하게 하단에 박스 기사로 해가지고 한정 승인 공고라고 떠오기도 해요. 이거 한번 그렇게 띄워야 돼요. 찾아봐야겠다. 네. 한정 승인 공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보통 상속 승인 포기는 3개월 안에 해야 되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 근데 그냥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빚이 있는 줄 몰랐어요. 모르고서 그냥 단순 승인해가지고 이제 다 나눠 갖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한 1년쯤 있다가 그 빚을 원래 빌려줬던 사람이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모르고 있다가 모를 수 있잖아요. 한참 후에서야 두둑 나타나서 돈을 갚아!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떡하지? 그러면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해서 빚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빚이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보다 많다. 도저히 갚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다시 3개월 내에 한정승인 신청을 하면 돼요. 그러면 돈을 다시 이제 예를 들어 삼형제야. 상속을 하면서 삼형제가 큰 문제 없이 나눠가잖아. 네. 근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나중에 이제 큰아들한테만 와가지고 빚이 있었다 하면 싸움이 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거는 큰아들한테만 와도 이 빚도 1, 2, 3번 아들들한테 똑같이 3분의 1씩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법원에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이 셋이 다 같이 해야만 이 빚도 없애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래 나는 3분의 1밖에 책임 없으니까 나머지는 이 둘한테 가서 받아. 그럼 이 나머지 둘한테도 가는 거거든요. 이 채권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상속인들이 같이 해가지고 한정 승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 결정 자체가 셋이서 협의가 돼야지 정리가 되는. 네,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가 빚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내 자식, 내 손자들한테 물려주게 되는 겁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는 간단하게는 상속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내 빚이 자식들한테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만약에 상속이 돼가지고 빚도 상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의 방법으로 그 빚과 차단시키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그럼 드릴 또 하나 궁금한 거는 빚도 이자가 붙나요? 오, 당연히 붙죠. 이렇게 돌아가셨어. 근데 1년간 조금 전에 사례에서는 1년간 몰랐잖아요. 네. 그러면 그동안 뭐 금리가 오르거나 나르거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이 있어서 이 금액 자체가 사실 실물경제에서 좀 다르게 평가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빚에는 당연히 계약된 내용에서 계속 이자가 붙죠. 근데 이게 왜냐면 1년 동안 몰랐다고 주장을 했지만 뭐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고 근데 돌아가신 걸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고 그 한참 더 나중에 와가지고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꼭 상속이 아니더라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추심업체나 이런 데서 대부업 같은 경우는 워낙 금리가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보증을 섰어요. 여기가 빚이 있고 내가 옆에 보증을 섰는데 보증서는 한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500만 원까지만 갚아주겠다라고 한도를 채워가지고 보증을 쓴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만약에 연락 두절이 된 거야. 카드 빚이야. 빨리빨리 끊어내. 그래서 이제 카드 추심 업체에서 찾다가 안 되니까 보증서는 나한테로 와요. 나한테로 왔는데 이 추심 업체는 왔는데 이런 거죠. 연 39% 막 이런 식으로 이자를 붓는 데서 미쳤나봐. 이 한도액이 될 때까지 연락을 안 하고 있다가 한도가 꽉 찼을 때 연락 오는 경우 있어요. 와. 어차피 나는 그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굳이 안 찾은 거야. 그리고 내가 500만 원 한도면은 내가 만약에 2년 전에 갚았으면 200만 갚았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제 저쪽에서는 뭐 주채무자한테 계속 얘기했을 거야. 돈 갚아라 뭘 계속 보냈겠지. 근데 그랬는데 안 갚고 있었을 때 그럼 연대보증인이라도 찾아서 이제 그 한도가 거의 찼을 때 와가지고 갚아라 하면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죠. 왜냐면 걔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다 갚겠다고 500만 원 한도에서는 내가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럼 그 한도까지만 갚으면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도가 있는 보증이라면 한도까지 갚으면 되죠. 여러분 그래서 빚보증을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 자식까지 합니다. 네. 오늘은 또 이러한 교훈을 남기고 두 번째 상속 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부모 자식 간에도 빚보증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녕.